한국 정부의 디폴트 선언이 곧 임박했습니다. 2026년 3월에 고환율, 고유가 재상승과 높은 사회적 위험 지표, 그리고 확장 재정과 통화 증가 및 가계부채 취약성이 동시에 겹치면서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의 외환, 물가, 금융, 사회 충격이 결합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경제가 왜 국가 부도라는 표현까지 언급될 만큼 불안하게 보이는지 사실과 숫자로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현실을 외면한 대가는 잔혹할 겁니다. 국가 부도라는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부도의 정의는 정부가 외화나 원화 채무를 만기대로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기는 늘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취약한 것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자료에서 확인되는 6개의 위험 징후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이 1%였고 명목 GDP는 2,663.3조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성장이 낮으면 위기 대응 여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성장률이 낮은 가운데 환율과 유가가 흔들리면 체감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죠. 2026년 1월 경상수지는 13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흑자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 호조에 기대는 부분이 크고 고유가 상태가 길어지면 수입액 증가로 흑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로는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입니다. 2026년 3월 23일 원달러 환율은 1,517.3원에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같은 매출이라도 원자재 비용이 먼저 불어나게 됩니다. 또 해외 차입이 많은 기업은 원화 환산 부채가 늘어 마진이 약화돼요. 특히 환율 급등은 금리 인하 기대를 꺾어 금융 여건을 조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라는 완충 장치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외환 보유액이 최근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위기 가능성을 낮추는 방패는 맞지만 환율을 영구히 눌러주는 스위치는 아닙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의 해지 비용과 실물 투입 비용이 동시에 늘어 성장 체력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지금 환율을 오를 때마다 찍어 누르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데 환율을 20원 내릴 때마다 한 번에 5조 원이 증발한다고 보면 되고 그 패턴이 지금 너무 많이 반복돼서 지금 어림잡아도 몇백조는 단기간에 없어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가 문제입니다. 자,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에 큰 악영향이 끼쳐지고 있어요. 오핀의 자료에서 2026년 3월 25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142.55달러, 브렌트유는 102.22달러로 집계됐고 3월 26일에도 두바이유는 113.04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 핵심은 휘발유나 경유 가격만이 아닙니다. 운송비, 전기가스, 화학 원재료까지 비용이 연쇄로 올라 기업의 마진을 깎아먹어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했고 전월 대비에서도 0.3% 상승했습니다. 2026년 2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1%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동시에 들어오며 정책의 선택지를 줄이고 소비의 체감 물가를 끌어올려 내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업률과 자살률입니다. 실업률과 자살률은 결국 실직 노동 생산 인구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지표인데 이것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6년 2월 전체 실업률이 3.4%인데 청년 실업률은 2배가 넘는 약 7.7%를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구직 포기자, 쉬었으면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업 상태는 이것보다 몇 배 이상 심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상 경기가 더 안 좋게 느껴요. 지금 1분기만 해도 6천 곳 정도가 폐업을 했다고 한 것을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자살 사망자 14,872명, 자살률은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표준 자살률은 26.2명이고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2.4배이죠. 이 지표가 경제 위험 요인이 되는 이유는 위기가 오면 실업과 채무 스트레스가 늘고 정신건강 위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되면 소비 위축과 노동시장 이탈이 장기화되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게 돼요. 즉 경제 충격이 숫자에만 머물지 않고 목숨까지 더 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정부의 돈풀기 정책입니다. 작년에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몇십만 원을 전 국민 상대로 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풀게 되면 결국 넷플릭스나 배달의 민족 등 대기업들한테 돈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산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어차피 다 소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미하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2026년 1월 한국은행 통계에서 M2는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6% 증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통화가 늘어나는 것이 곧바로 환율 약세의 단일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부 충격이 겹치면 유동성 확대가 위기를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재정 상황도 심각한데요.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총 지출 증가율이 무려 8.1%였고 관리 재정 수지가 GDP 대비 약 마이너스 4% 국가 채무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즉 GDP 대비 51.6%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 자료에서도 확정 예산 기준 총 지출 727.9조 원, 그리고 관리 재정 지수 107.8조 원, 적자 국가 채무 1,413.8조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리면서도 되게
암울해지네요. 자, 확장 재정은 경기 하방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고환율, 고유가 국면에서는 국채 발행 부담과 시장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발표에서 2026년 2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26%로 전월보다 0.02%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의 상환 부담이 길게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압구정에 있는 건물도 10억 이상 가격을 후려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AI와 로봇인데요. 자, AGI와 자동화 로봇은 성장의 기회지만 전환 비용이 크면 사회적 마찰과 격차를 키울 수 있어요. 국제 로봇 연맹은 2023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로봇 밀도가 근로자 1만 명당 1012대로 세계 1위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전 세계 평균 로봇 밀도는 1만 명당 162대로 제시돼요. 즉 한국은 이미 자동화 강국이고 앞으로도 자동화 투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문제는 속도와 비용입니다. 자동화가 빠를수록 생산성은 오르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직무 전환 훈련 비용이 들고 일부 업종에서는 일자리의 질과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기업들은 AI와 로봇 설비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고 그 자본은 결국 비용과 차익으로 조달이 돼요. 고금리, 고환율 국면에서 투자비가 커지면 수익성은 늦게 따라오고 단기 현금 흐름은 먼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로봇은 단순히 호재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전환 리스크인 거죠. 여섯 번째는 가계부채 연체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4분기 말 가계부채가 1978.8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4조 원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부담이 오래 가게 되면 연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26년 1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보다 0.0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전년이 아니에요. 전월보다인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연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같은 자료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주택에 자산이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연체가 오르는 국면은 대손 충당금과 대출 심사를 강화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요. 결국 외환 충격이 금융을 거쳐 실물로 전이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도 짚어야 돼요. 고환율은 수출에 무조건 좋다는 말이 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량 수입하는 구조에서는 원가가 더 빨리 오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또 환율 급등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만들어 자본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환율은 단기 매출이 아니라 중기 비용과 신용에 더 민감하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국가 부도는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발생하지 않아요. 위기는 보통 만기 구조와 통화 구성이 꼬일 때 생깁니다. 외화로 갚아야 할 돈이 많은데 시장이 달러를 빌려주지 않거나 너무 비싸게 빌려줄 때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1,500원, 유가 100달러대 같은 충격은 그 자체보다 금융 여건을 경직시키는 속도가 핵심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다음의 것들을 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환율이 1,500원대에 오래 머무는지. 두 번째, 두바이유는 100달러 이상 유지가 되는지. 세 번째,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다시 가속되는지. 네 번째, 은행 대출 금리 4%가 장기화되는지. 다섯 번째, 가계부채 1978.8조 원에서 더 늘어나는지. 여섯 번째, 은행 연체율 0.56%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지. 일곱 번째, 외환 보유액 4,276.2달러가 급감세로 바뀌는지. 그리고 자살률, 실업률 같은 사회 지표 악화가 동반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지표가 나빠질수록 정부 정책은 더 갈피를 잡기 힘들어지게 돼요. 환율을 잡으려 기준금리를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이 버티기 힘들어지고 경기를 살리려 재정을 쓰면 국제 발행 부담이 커지며 유가가 높아지면 물가가 꺾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이 6가지 요인이 동시에 악화되지 않도록 위험의 전형을 끊는 속도 경쟁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환율과 유가가 튀면 물가와 금리로 전이되고 금리가 경직되면 가계와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약해지면 그 약화가 연체와 신용 경색을 통해 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지표가 나빠지면 충격은 더 오래가요. AI와 로봇 전환은 이 과정에서 생산성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격차를 키우는 증폭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단순히 겁주기용으로 제가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부도를 맞이하기 전에 무엇이 실제로 위험을 만드는지 숫자로 보면 대응도 숫자처럼 구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는 환율, 물가, 금융안전, 고용안전망을 동시에 보며 균형을 잡아야 하고 개인과 기업은 금리와 환율에 민감한 부채 구조부터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파업이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숫자는 단순한 공포를 조장하기보다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변동성에 취약한 부채 구조와 비용 구조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험은 예고 없이 오기보다 지표의 누적으로 커지므로 데이터 기반으로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엘리트들이 설계한 한국의 국가 부도 위기를 어떻게 맞이할 건가요? 매트릭스는 당신을 기만하며 철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 태초에 당신은 노예로 양육하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매트릭스 최고 엘리트들을 더 살찌우기 위한 엔드게임이 이미 시작됐고 이 게임의 규칙은 당신이 이길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1997년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하고 곧 국가 부도와 세계 대공황을 같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자본주의 계급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기로 만들 것인가요? 아니면 기회로 만들 것인가요? 당신에게는 이제 단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들 하라는 대로 말 잘 듣는 개 돼지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끓는 물 속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기존 매트릭스에서 탈출해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진짜 세상에서 인간 심리를 파악해 부와 인기를 모두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100% 패배 확정과 1% 승리의 가능성에서 오직 당신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요. 오직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결과인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잃을 게 없다면 이제는 얻을 차례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당신에게 이 빌어먹을 게임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간절하지 않은 분은 괜히 신청해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지 않길 바랍니다. 선착순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니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세상은 잔혹하니까 동화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